슬개골 탈구증은요, 소형견의 80% 정도 가지고 있는 퇴행성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소형견의 대부분은요, 유전적인 소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진행하여 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서 수술 없이 평온한 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강아지의 무릎을 보호하는 행동이고, 또 어떤 행동이 강아지의 무릎을 망가뜨리는 행동일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슬개골을 보호하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요, 강아지의 슬개골을 망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계단이나 경사진 곳으로 다니게 하기. 강아지는 오랜 세월 동안 무리지어서 초원을 걷거나 달리며 사냥물을 몰아가며 사냥하던 이런 동물입니다. 당연히 관절의 모든 구조는요, 평지를 걷거나 뛰게 모든 근육과 인대, 뼈의 구조물들이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걷거나 뛸 때는요, 최대의 효율을 보이도록 사람보다 슬개골이 더 위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강아지는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게 되면요, 심하게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산책을 산이나 언덕 위주로 다니던가 혹은 집에 계단이 있다면요, 강아지의 무릎은요, 절대 성치 못할 것입니다. 계단은 못 다니게 막아버리시고요, 산책은요, 되도록 평지로만 다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끄러운 마루 환경에 생활하게 하기. 실내 소형견의 슬개골 질환을 심하게 하는 제1의 환경적 요인은요, 한국 특유의 마루라는 환경입니다. 강아지에게는 사실 굉장히 미끄러운, 또한 탄력도 없는 굉장히 딱딱하고 안 좋은 공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아마 빙판 같은 곳에 생활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당연히 항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관절에 단단히 힘을 주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관절 질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여기에 발바닥에 털을 방치한다든가 발톱마저 안 깎아준다면요, 정말 관절 질환을 유발하는 환상의 콜라보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강아지가 현재 슬개골 탈구 2기를 진단받았다면요, 마루에 카펫을 깔거나 놀이용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강화마루로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점프시키기. 역시 강아지의 무릎에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먹이를 들고 일부러 점프를 유도하거나 이리 올라오라며 침대나 소파 위로 뛰어 올라오게 유도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요,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점프해서 오르고 내리는 곳에는요,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해 주셔야 강아지의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거는요, 점프할 필요가 없이 좌식 소파나 낮은 침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번째는요, 공놀이 같은 격한 운동 시키기. 공놀이는요, 우리 사람 전문 운동 선수들의 무릎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흥분을 잘하고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공을 던지면요,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냥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공의 바운드를 쫓다가 미끄러지거나 방향을 전환하다가 무릎의 인대가 손상되거나 슬개골이 뒤틀려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공놀이는 더욱더 치명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실내 마룻바닥 환경은요,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공놀이를 하면은요, 강아지는 더 쉽게 미끄러지고요, 그 과정에서 무릎 손상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놀이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던가 해주시더라도요, 넓은 야외에서 얌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신발 신기기. 슬개골은요, 허벅지 근육의 커다란 힘을요, 무릎 아래로 전달하는 지렛대 받침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해서 힘을 전달해야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신발을 신게 되면은요, 디딤이 어색해지고 그로 인해서 걸음이 어색해지며 발목의 정교한 컨트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걸이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무릎의 축이 틀어지며 무릎의 중앙에 위치한 슬개골 역시 같이 틀어져서 슬개골 탈구는요,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요, 하이힐이나 둥글게 튀어나온 바닥면을 가진 신발을 신고 걷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슬개골을 안 좋게 한 행동들을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로요, 꾸준한 산책으로 근육을 유지시켜줍니다. 단 평지 산책만을 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점프를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집안 마룻바닥을요, 카펫이나 놀이용 매트를 깔아 최대한 안 미끄러지는 환경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강아지가 자주 소파에 뛰어 오른다면은요, 소파를 좌식으로 바꾸시고요, 침대에 자주 오른다면요, 침대 역시 낮은 곳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살을 빼줍니다. 여섯 번째는요, 계단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여기저기서 광고를 하는 슬개골 탈구를 예방한다는 관절 보조제나 영양제 혹은 처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는요, 구조적인 결함의 문제이고요, 어떤 종류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조제는요, 주로 글루코사민, 오메가3, 상하연골, 항산화제, 콘드로이친, 각종 비타민들이 포함되는데요, 슬개골 탈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분들입니다. 당연히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엇라도 해주고 싶다는 여러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먹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무엇을 먹이기보다는요, 최대한 무엇이든 안 먹여서 살을 빼주시는 것이 예방에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슬개골 탈구는요, 강아지가 다리를 불편하기 시작한다면요, 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의 좋은 행동과 또 나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